오늘 두 번째 시간은 JSP 기본 문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걸 보면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것, JSP 맛보기를 했는데 JSP 맛보기가 만만하지 않은 예제였어요. 그죠? 우리가 JSP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맛보기가 좀 어려운 걸로 돼 있었어요. 게다가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서블릿까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앞으로는 오히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광수 생각에서는 그 부모님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부모님이 그 경륜이 쌓이면 사랑하는 마음도 어째 털려진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사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기업에서도 인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왜 인성을 요구를 하느냐? 그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열심히 키워놨더니 다른 데로 훌쩍 아무런 연락 없이 가버리더라는 게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규모가 적은 회사일수록 그 타격은 훨씬 커요.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1년 정도예요. 1년 동안 기업에서 월급 줘가면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제 그 진행을 해봤죠. 그리고 3년 정도 일하면 그래도 본전치기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5년 정도를 일하고 나면 그래도 한 4년은 돈을 벌어주니까,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1년 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2년 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1년 하고 있다가 그만두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돈 투자해가지고 교육만 시켜놨는데 돈 하나도 안 벌어주고 떠나는 거예요. 인성에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 인성은 대화예요.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게 되면 혼자서 일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팀 활동을 해요. 팀 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팀원끼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돼야 우리 팀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되죠. 가장 그 팀 활동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가면 업무를 잘 몰라요. 업무를 잘 모르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제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질문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질문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인지 그 질문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시켜놓은 일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있다가 보통 이제 각자가 그 개인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통합을 하게 되죠. 통합을 할 때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일을 다 가져와 그랬는데 그때 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전에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아마도 팀장이 다른 대안을 만들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상사 누구에게인가 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네가 좀 지켜봐라든지, 아니면 네가 그 걔가 하는 거 외에 별도로 너가 하나 더 하라라든지 뭔가 대책을 세울 거라고. 근데 질문하면 야 잘 돼가?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가서 보니까 이제 결과 통화밖에 가져와 그랬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팀장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표현으로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잘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봐야 돼. 근데 물어보면 신입사원일 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안 되죠. 10년 차가 됐는데 이거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안 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측면들이에요. 내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보다 더 큰 게 있다면 이제는 스스로 내가 알아서 일을 개척할 수 있으면 그건 금상첨화겠죠. 근데 그 이전에 딱 두 가지는 해야 된다. 내가 약속한 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팀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자, 오늘은 JSP의 기본적인 특징, 기본 문법, 얘네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시어라고 하는 걸 살펴볼 텐데, 우리가 ASP.NET에서 페이지라고 하는 게 가장 위쪽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페이지 지시어, ASP.NET 수업할 때, 걔네들은 우리 JSP 수업할 때 자세히 보자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페이지 지시어를 비롯한 지시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언문, 표현식, 스크립트리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릿은 기본적으로 JSP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옛날 초창기에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최근에는 이 스크립트릿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다양한 것들을 쓰는데, 옛날
스크립트 릿은 이 JSP의 가장 기본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널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까지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자, 우리 이제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어서 이번엔 챕터 0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기로 하죠. 먼저 주석. 주석은 여러 번 강조했죠. 주석은 왜 필요하대요? 내가 짜놓은 프로그램들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짜놓은 것도 한 6개월 지나면 그냥 흐름은 이해가 그 머릿속에 있는데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까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커멘트라고 하는 주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열심히 주석을 많이 달아놓으면 도움이 돼요. 내가 강의록을 만들 때도 주석은 엄청나게 달아놓는 편이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은 주석이 다 달려있죠. 그래서 사실은 앞뒤에 없어도 주석만 잘 봐도 소스 코드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주석이 하나도 없이 그냥 R 코드만 있다. 그러면 아마도 코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주석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박사과정 때 같이 일했던 미국 회사에서는 무조건 약속된 포맷이 있어요. 약속된 포맷은 가장 앞에 한 페이지는 주석이에요. 거기에는 그 메서드 이름,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절차형이어서 메서드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입력 요소가 무엇이 있고 결과는 무엇이 나온다. 그리고 얘네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한 문헌들이 있으면 그 참고 문헌도 더 있어요. 요걸 최초로 짠 사람은 누구다. 연월일에 누가 짰다 하는 게 들어있어요. 뭔가 걔네들을 개정을 했다 그러면 몇 월 며칠에 누가 얘네들을 개정했다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어요. 근데 실제 코드는 한 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페이지는 무조건 주석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걔네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지무지하게 편리한 거죠. 그래서 주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석은 개발자, 이건 뭘까? 오타. 개발자가 코드를 이해하기 쉽도록 프로그램 소스 내에 설명을 추가하는 것들을 주석이라고 해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주석을 위한 문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 JSP에는 주석이 가지수가 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JSP는 자바 주석도 있고 HTML 주석도 있고 JSP 주석도 있고 얘네들이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때에 따라서는 HTML 코드들을 만들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JSP 코드를 만들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내부에 있지만 사실은 자바 코드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석 또한 이런 것들이 혼용해서 쓰이는데 그 혼용해서 쓸 때 우리가 각각 어떤 주석들이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를 좀 구분한다면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자, HTML 주석입니다. HTML 주석은 클라이언트로 직접 전달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결과창이 나왔을 때 오른 마우스 누르고 소스 보기 하면 HTML 소스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 HTML 주석의 경우에는 그 소스 보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HTML 소스를 많이 쓰는 게 보안에 유리해요? 보안에 유리하지 않아요?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HTML 주석은 많이 붙여놓는 것보다는 가급적 덜 붙이는 게 좋아요. 그거보다는 JSP 주석으로 처리를 해놓으면 소스 보기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보안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HTML 주석을 쓸 때는 꺽쇠가로 퍼센트 빼기 그러면 쟤는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JSP 주석은 클라이언트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 클라이언트로 전달이 안 될까요? 우리는 JSP 실행 구조를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JSP는 뭘로 바뀐다? 서블릿으로 바뀐다.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서블릿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어차피 우리 서블릿 봤잖아요. 그죠? 그 HTML 태그들을 다 날려줘야 돼요. 그 과정에서 얘네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보기를 하더라도 JSP로 만들어져 있는 주석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JSP 주석을 쓰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자바 주석들이에요. 자바 주석은 C 언어 주석이랑 굉장히 흡사한데 그냥 우리가 여러 줄로 쓸 때는 꺽쇠 퍼센트 꺽쇠 해주면 그때 요게 슬래시 별표 슬래시가 기본적으로 자바의 그 주석들입니다. 여러 줄로 구성된 주석. 한 줄짜리를 할 때는 요 내부에 이렇게 슬래시라고 붙여주면 돼요. 자, 우리 꺽쇠 퍼센트 꺽쇠라고 하는 것들이 약속인데 이 약속은 HTML 소스 내에 자바 코드를 집어넣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저런 것들 우리가 스크립트 릿 그래요. 스크립트 릿. 그래서 우리 사실은 JSP 내부에 있는 꼭 HTML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에 저런 꺽쇠 퍼센트 꺽쇠가 들어있으면 거기 내부에 있는 것은 자바다. 그러면 거기에는
자바에서 사용하던 그 주석을 여기서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주석 처리에 대한 실습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그 comment.jsp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한두 주만 여기 처음에 것들을 이제 캡처를 해놓고 나중에는 그냥 JSP 파일 추가한다, HTML 파일 추가한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자꾸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comment.jsp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고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타이틀 집어넣지 않고 그냥 요 영역만 이제 넣기로 하겠는데 H2 태그, H2 태그, H2 태그 제목 태그들이 들어있네요. 그 사이사이에 주석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무슨 주석? HTML 주석. 여기는 무슨 주석? JSP 주석. JSP 주석은 꺽쇠 % 빼기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주석? 자바 주석. 한 줄짜리. 얘는 여러 줄짜리.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꺽쇠 % 꺽쇠는 이 내부에 있는 것은 자바 코드다라는 걸 알려주는 스크립트 리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 브라우저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소스 보기 누르면 코드 보기인가? 소스 보기 맞아요. 소스 보기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앞쪽에서 보면 HTML 주석하고 여기에 저기 HTML 주석이 있었죠. 이거는 소스 보기에서 그냥 그대로 보여요. 근데 JSP 주석이나 자바 주석의 경우에는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쟤네들은 스크립트 리스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우리 그 소스에서 사라져 버려요. 자, 다음은 지시어입니다. 지시어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큰 의미 없이 큰 생각 없이 사용해 왔던 게 페이지라고 하는 지시어이죠. 이 지시어는 말 그대로 뭔가를 지시해 주는 겁니다. 지시해 주는데 JSP 파일에 들어있는 속성들을 여기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페이지를 어떻게 처리해 줘야 할지 하는 것들을 이제 기술해 주고 걔네들을 전달해 주는 용도로 쓰는데 지시어의 약속은 꺽쇠 %h라고 붙여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시어 내용들을 넣고 %꺽쇠 가로라고 해주면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지시어가 됩니다. ASP.NET에서도 가장 위에 저런 페이지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이 페이지 지시어 그럽니다. 자, 지시어는 크게 페이지, include, 태그 라이브러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그를 만들어 봐야 쟤네들의 사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는 우리가 10장인가 그 영역에서 이제 커스텀 태그를 다룰 거예요. 그때 자세히 다루기로 해요. 그래서 태그 라이브러리는 그냥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페이지 지시어, include 지시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얘네들은 지시어 내부에서 예를 들면 꺽쇠 %add 해주고 페이지라고 해주면 이건 페이지 지시어가 됩니다. include라고 넣어주면 이건 include, 태그 라이브러리는 태그 라이브러리가 돼요. 여기 내부에는 속성 1번 값 1, 속성 2번 값 2 이런 형태로 넣어줘요. 이때 속성은 attribute라고 그랬죠. attribute 형태로 그 필요한 값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1번 속성은 뭐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페이지 지시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말 그대로 한 페이지, 우리가 웹사이트들은 웹페이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페이지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게 웹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처음 화면에 나타나는 페이지를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하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라고 그랬죠.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페이지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 구축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에 대해서 필요한 지시를 해주는 겁니다. 얘네들은 페이지를 컨테이너에서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언어를 사용하거나 임포트하거나 세션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에러 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줘요. 그리고 임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들은 오로지 한 번만 기술해줘야 됩니다. 여러 번 있으면 안 돼요. 임포트는 필요할 때마다 여러 번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임포트는 많은 거라고 가져온다. 무엇을? 클래스를.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임포트, 수입하는 거죠.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해야 되는 클래스가 많다면 여러 번 가져오면 돼요. 자,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별표라고 하는 거 있죠. 별표를 우리가 통칭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는 포카에서 조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모든 위치를 대신한다. 그래서 이 와일드 카드 별표를 이용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기로 하죠. 그리고 페이지 지시어는 JS 페이지 첫 번째 줄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줄에 나누어서 작성해도 돼요. 예를 든다면 가장 앞쪽에 페이지 지시어 이만큼 정의해 놓고 임포트는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페이지 그리고 임포트 하나 더 써도 돼요.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페이지가 있으니까 페이지 지시네요.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이라고 그랬네요. 컨텐트 타입 이제는 좀 봤죠? 이런 걸 우리가 마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 컨텐트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텍스트 HTML, 텍스트 슬래시 HTML이라고 하면 요거는 그 HTML 문서다라는 것을 지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은 인코딩 방식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임포트를 통해서 java x.sql.별표 그러면 요 패키지에 들어있는 모든 클래스를 가지고 와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java.util.별표 그러면 java.util 패키지에 들어있는 모든 클래스를 가져와라 그랬네요. 만약에 에러 페이지가 들어있으면 오류가 발생하거든 error.jsp를 호출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필요하다면 임포트를 추가적으로 넣어도 돼요. java util.별표 위에 있었는데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좀 곤란하겠네요. 그죠? 뭐 크게 오류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자, 페이지 지시에 필요한 속성들입니다. 랭귀지. 보통 우리가 이제 JSP 쓸 때는 자바를 이용하죠. 우리가 그 ASP.NET 쓸 때 랭귀지 뭐가 들어있었죠? C샵이 들어있었어요. 자, 임포트. 요거는 그 패키지, 클래스 등을 불러올 때 쓴다 그랬습니다. 세션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지정해요. 그 기본값은 true로서 무조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버퍼는 버퍼의 크기를 정하는데 버퍼는 기본적으로 8KB 크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플러시는 true인데 오토 플러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버퍼에 내용이 쌓이면 자동으로 플러시 해준다. 플러시는 뭐라고 그랬죠? 화장실을 연상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볼일 보고 삑 누르면 쫙 씻어 내리는 거. 그게 플러시예요. 네트워크로 퀵 보내주는 걸 자동으로 처리해준다. 그 다음에 이 스레드 세이프 이거는 안전한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정하는 거고 인포는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설명이에요. 잘 안 써요. 에러 페이지는 오류가 발생할 때 이동할 페이지 이름. is error 페이지는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페이지다. 이런 약속을 정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은 마임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자료를 보내줄 건지를 지정합니다. 페이지 인코딩은 인코딩 방식이에요. 얘는 그 컨텐트 타입 내부에서 정의하기도 하고 바깥쪽에서 정의하기도 하고 한글 인코딩은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라고 하죠. 익스텐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속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정할 때 사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쪽에 보면 페이지, 랭귀지 이퀄 자바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들어있죠. 자, 한글을 처리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erver.xml 파일에서 한글 인코딩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페이지 단위로 인코딩을 처리를 해줘요. 페이지 단위로 할 때는 페이지 지시에 의해서 페이지 인코딩을 처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저기 앞쪽에 있는 여기 페이지 인코딩으로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페이지 지시에 대해서 컨텐트 타입의 속성에서 우리가 컨텐트 타입 지정하고 캐릭터 셋으로 지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서버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페이지 인코딩 찾아보고 거기도 없으면 컨텐트 타입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코딩을 처리해줍니다. 이미 우리는 환경 설정에서 그 인코딩 방식을 UTF-8 방식으로 설정을 해두었죠. 그러면 자동으로 페이지 인코딩이나 그 컨텐트 타입에서 인코딩 방식은 UTF-8 방식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들어있는 게 여기 페이지 인코딩은 UTF-8, 페이지 컨텐트에 그 텍스트 슬래시 HTML, 그 다음에 캐릭터 셋으로 UTF-8 방식 이런 형태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임포트. 임포트는 우리가 클래스를 불러오는 거라 그랬죠. 밑에는
페이지 지시에 내에 임포트라고 해주면 되고 이렇게 java.sql.modern 클래스, java.util.modern 클래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러 줄을 이용해서 나눠도 되고 뭐 요같이 여러 줄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장 위의 방식을 많이 쓰죠. 한 번에 줄로 그 여러 가지 임포트할 내용들을 불러오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다음은 페이지 지시에서 세션, 얘는 기본적으로 true 값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지정할 일 없어요. 버퍼, 우리가 기본적으로 8KB인데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8KB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 오토플러시, 기본이 true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꿀 이유 없어요. is thread safe, 안전한 스레드 동작, 이것도 마찬가지로 true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info는 설명에 해당되는 건데 얘네들도 간단한 정보를 이제 표시해 주는 건데 얘네들 특별하게 페이지 지시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 error page is error page. 자, error page는 오류를 처리해 주기 위한 파일이고 보통은 별도의 파일이 존재하겠죠. 별도의 오류 처리 파일.jsp 내부에 가면 is error page를 true로 지정을 해주면 이게 쌍이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다음 컨텐트 타입. 컨텐트 타입은 기본적으로 text/html이 가장 널리 쓰는 거로 HTML 문서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그 컨텐트 타입으로는 다른 형태를 쓸 수 있는데 application/ms 워드 그러면 요 ms 워드 문서로 처리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테스트라고 하는 내용을 넘겨주되 ms 워드로 열어라. 그러면 웹 브라우저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ms 워드를 열어서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페이지 인코딩은 UTF-8 방식이 한글로 하면 이제 가장 그 완벽하게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드는 상속받을 슈퍼 클래스 실행할 때 사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마인 타입은 그 내가 여기에서 넣어놓은 줄 알았더니 여기는 안 넣어놨네요. 우리 ASP.NET에서 한번 다뤘는데 우리 그 구글에서 마인 타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인 타입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쓰는 것이 HTML 문서 방식으로 가장 널리 사용합니다. 자, 이제 에러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이제 그 에러 테스트.jsp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여기 지금 오류가 일부러 발생하는 부분으로 만들어놨는데 글자를 숫자로 바꾸면 당연히 오류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에 오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지시에 의해서 뭔가를 지정을 해야 돼요. 아직은 지정을 하지 않았죠. 아직은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오류가 발생할 때 그 에러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를 먼저 보기 위해서 여기에 아직은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오류가 생기는 건데 이걸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퍼런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인터널 서버 에러 여기에 그 익셉션 리포트를 보게 되면 뭐 어떤 형태의 오류가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ASP.NET에서 오류가 생기면 빨간 창이 생겼죠. JSP에서 오류가 생기면 이렇게 파란 창이 생깁니다. 이런 창들이 사용자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 그랬죠.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류가 발생할 때 오류 처리를 해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에러 페이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장 앞쪽에 에러 페이지라고 하는 걸 넣어주고 그 페이지 지시에다가 이동할 페이지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면 error page.jsp로 이동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error page.jsp 페이지가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만들도록 하죠. error page.jsp 페이지에는 여기다가 is error page equal true라고 하는 걸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div 태그 내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뭐 처리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처리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습니다. 이게 퍼런 페이지가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처리해주는 부분으로 우리가 그 아까와 같은 형태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include. include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죠? 뭐라고? 포함하다. include는 포함하다. 자, include는 포함하다인데 뭘 포함하느냐? 그냥 HTML 소스를 그냥 거기에다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자, 기본 틀에다가 요만큼 여기 있는 내용을 넣어주세요.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 가져와 주세요. 이게 include예요. 그래서 include는
원래 저 HTML이나 JSP 문서를 포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작 자체는 액션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 액션은 그냥 그 코드가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동작 자체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행 결과를 포함을 하는 거고, 여기에 include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액션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소스 코드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의 조합으로 한 화면을 구성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소스 코드를 복사하는 개념입니다. include 안에 또 다른 include가 들어가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권장할 만한 기법은 아닙니다.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이게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는 방법은 여기에 include라고 하는 지시어를 사용해주고 파일에다가 내가 포함할 파일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예제를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서 요 전체가 기본적으로 include main이라고 하는 형태로 넣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만큼 세 군데를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include 지시어를 통해서 전체를 만들기로 하겠죠. 그러면 자, 우리 요 위에 제목이 있죠. 줄 하나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include 지시어를 통해서 요거 여기다 포함을 시켜라 그러면 되겠네요. 자, 왼쪽에 얘 포함시켜라 그러면 되겠고, 오른쪽에 얘 포함시켜라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메인에서는 include를 통해서 각 위치에 다른 파일들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include main에다가 한번 들어가 보긴 하죠. include main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HTML 시작하고 타이틀 시작하고 이제 body 태그 들어가겠네요. 자, body 태그 내부에서 이제 div 태그 나오고 이제 제목 붙여주고 줄 하나 그어주고, 자, 요 영역에 메뉴를 정의한 파일을 추가하는데 include 지시어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에다가 거기다 포함할 JSP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테이블을 통해서 왼쪽 영역, 오른쪽 영역으로 나눠주고, 왼쪽 영역에 include를 통해서 넣어주면 되겠고, 오른쪽 영역에 include해서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include main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 정도로 구성해주면 돼요. 그러면 각각 include 된 파일이 3개가 더 있으니까 이 3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3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그 메뉴에 해당되는 거.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되는 파일에 HTML이나 body 태그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걔네들이 HTML이 중복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오류예요. 그죠? 그래서 포함이 되는 파일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태그, 딱 거기에 들어갈 내용의 태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HTML, 헤더 이런 태그는 하지 않고 그냥 게임, 쇼핑, 유서 그냥 글자로만 넣어놓네요. 그 다음에 include use에도 글자로만 이렇게 넣어줬어요. 뭐 헤더 태그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include 쇼핑에도 그냥 이렇게 글자로만 넣어줬네요. 얘네들이 거기다 포함된다라는 개념에서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include는 그냥 코드를 거기에 복사하는 개념이다. 자, 지시어 중에서 태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태그 라이브러리는 우리 10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얘네들은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시어 태그 라이브러리 그러고 TLD라고 하는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 걸 참고로 한다. 우리가 여기에 사용할 때 커스텀 태그 사용할 때 이름은 my 태그로 한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HTML 구현할 때 예를 들어서 get info라고 하는 게 있다면 my 태그 콜론 get info 그러면 my 태그 요거죠. 요거 점토가 붙여놓은 거 my 태그에서 정의한 get info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 주라. 이거는 커스텀 태그를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름은 유저원으로 해라.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태그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우리 나중에 커스텀 태그 얘네들을 이용할 때 그때 우리 태그 라이브러리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쉴 거 없죠, 그죠? 그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 액션은 include action, forward action, use bin action, get property, set property, get property, plugin, parameter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예 처음 보는 것도 있고 이미 앞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앞면 있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 사용해 본 거, use bin, set property, get property 이건 사용을 해봤죠. 쟤네들은 우리가 액션 중에서 자바 빈즈 클래스를 사용할 때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폼 태그에서
다음 페이지로 뭔가를 자료를 넘겨줄 때 보통은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넘겨줄 때 태그 이름하고 속성 이름이 딱 매칭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get property를 통해서 주르륵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다 그랬죠. set property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사용을 하는 게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좀 이따가 빈저 클래스 사용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이미 한번 사용해봤지만 그때는 그냥 요렇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좀 더 자세히 다루진 않았어요.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죠. 자, include action, forward action이 있는데 include 우리나라 말로 뭐였다고? 포함하다. 저거는 액션을 포함하는 거예요. 동작을 포함해 주는 거. 근데 코드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forward action, forward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아가다. 보통 이제 다른 페이지로 전달해 줄 때, 나아갈 때 사용하는 게 forward action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그냥 전달해 주는 그런 개념이 forward라고 하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좀 다뤄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그 플러그인은 얘네들을 플러그인 형태로 로딩을 하는 건데 얘네들은 우리가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라미터가 있는데 파라미터는 내가 여기 include나 forward action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정의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얘네들은 위쪽에 액션을 사용할 때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예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먼저 include action. 자, include GC어는 정적인 페이지를 포함해서 소스 코드를 가져오는데 include action은 동적인 페이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 다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은 파일을 포함시킨 후에 컴파일하고 얘네들은 실행 시점에서 호출해서 그 결과만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얘네들은 동적으로 파일을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include action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JSP include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려주면 되겠고 뒤쪽에는 포함할 파일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include action입니다. 자, 지금 챕터 05에 new JS 파일 이제 추가를 합니다. 서서히 이제 캡처 안 나오죠.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include action JSP와 include put JSP라고 하는 두 개의 JSP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include action은 얘네들을 호출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얘네들은 불려 쓸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nclude put에서는 단독 실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HTML을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되고 그냥 단독 실행을 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HTML 태그가 존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include action 먼저 보기로 하죠. 자, 타이틀 달아주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죠. 자, JSP include 자, 여기다가 이제 동적으로 가져옵니다. include put.jsp 실행 결과를 가져와라 그랬네요. 근데 우리 그 푸트를 실행할 때 필요하다면 값을 전달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파라미터를 가져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 페이지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호출하는데 내가 전달해 줄 값이 있어요. 그럴 때 JSP 파람이라고 하는 그 액션을 이용해서 그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 줄 수 있어요. 파라미터 지정할 때는 값이 두 개가 필요하죠. 이름이 필요하고 값이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 이꼴 어떤 내용, value 이꼴 어떤 내용 이렇게 이제 전달해 주면 나중에 요 이름을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요 이메일 주소를 텔이라고 하는 텔레폰 이름을 이용해서 요 전화번호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include가 이제 끝났네요. 그래서 그 include 태그 닫아주면 되겠어요. 자, include 액션 포함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필요하다면 내가 파라미터 지정을 해가지고 넘겨줄 수도 있다. 자, 이제 우리 푸트 만들어야 되겠네요. 푸트는 얘네들은 별도로 그 동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HTML, 헤더 태그, 바디 태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틀 달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출력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메일, 텔레폰에 해당되는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 get 파라미터라고 해주면 걔네들을 이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request get 파라미터 아까 전에 사용해봤죠? 서블릿 때 사용해봤죠, 그죠? 우리 현재는 동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include action.jsp가 얘네들을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include action에서 얘네들을 호출하기 때문에 include action이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로 넘어올 때 사실은 request가 있는 거예요. 요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파라미터로 지정한 이메일, 파라미터로 지정한 텔레폰을 가져오게 되면 그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결과를 그냥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찍어줬네요. 여기에 꺽쇠 퍼센트 이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식이라고 그래요. 표현식. 얘는 뭐죠? 얘 요거 주석. 무슨 주석? JSP 주석. 얘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얘는 표현식이라고 불러요. 이 값을 그냥 여기다 찍어줘라. 출력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output.println을 이용을 해서 그 request.get 파라미터로 그러면 텔레폰에 해당되는 것을 request.get 파라미터니까 가져오죠. 가져온 내용을 그냥 출력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전화번호는 두 번 찍히겠네요. 위에 표현식으로 한번 찍고 아래에 한번 찍고. 이때 OUT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서블릿에서는 우리가 지정하고 막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서블릿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값을 하지 않아도 OUT는 여기서 곧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메일 찍고 전화 찍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뒤에 한 번 더 찍힌 것은 out.println을 통해서 찍힌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include action을 통해서 처리해봤네요. 자, forward action은 include action하고 비슷한데 forward는 아예 실행 권한을 그쪽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forward에 있는 내용들은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고 그냥 불려온 내용들만 화면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은 걸 사용하겠는데 자, 우리가 forward.action.jsp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겠고 include put.jsp는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파일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forward action 해주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JSP forward를 통해서 include put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파라미터 두 개 넘겨주고 여기 닫아줬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put에서 출력한 메시지는 있지만 forward에서 뭔가 해야 되는 내용들은 하나도 출력이 안 됐죠. 그냥 그 권한을 forwarding을 통해서 넘겨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가 되지는 않아요. 그 내용들은 없어요. 앞에 있었던 것들은 내 거 화면에 찍고 다른 애들 실행 결과를 여기에 또 찍고 그렇게 해주는 거에 비해서 얘네들은 아예 실행을 글로 넘겨요. 자, 다음 플러그인. 얘네들은 자주 안 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넘어가게 하죠. 그래서 그 자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자바 빈적 컴포넌트들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게 플러그인이다. 그냥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즈빈. 얘네들은 우리 빈즈 클래스에서 좀 더 자세히 사용할 텐데 얘네들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 객체에 해당되는 속성을 set property 지정을 해라. 속성에 있는 내용을 get property 읽어와라.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네들을 사용할 때는 자바 클래스를 이용할 때 널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차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언 그리고 표현식 거의 종착점에 왔네요. 선언과 표현식.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JSP 내에서 자바 클래스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JSP 내부에 자바 클래스를 만들어준다. 근데 이건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아예 자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걔네들로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게 좋지 내부에 자바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들을 만들면 원래 JSP는 서블릿 자바 클래스로 번역이 될 거죠. 그 안에 별도의 클래스가 존재하는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메서드, 멤버 변수 이게 속성이죠. 얘네들을 선언하는 부분이 그 선언입니다. 얘네들은 서블릿으로 변환되면서 얘네들이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에 포함이 되는데 얘네는 거기에서 로컬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선언 부분이 아닌 곳에서 메서드 선언하면 기본적으로 컴파일 에러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언을 할 때는 꺽쇠 퍼센트 느낌표라고 해줍니다. 이 느낌표가 붙어 있으면 선언 부분에 해당이 돼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멤버 변수 메서드를 선언하게 하는데 얘네들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쓸 때는 차라리 빈적 클래스 아예 그 자바 클래스로 만드는 게 좋지 내부의 클래스 형태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랬네요. 그래서 사용 예를 보면 선언 시작, 선언 끝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멤버 변수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이 메서드에 해당이 돼요. 그냥 우리 클래스 선언하듯이 멤버 변수 넣어주고 메서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랬죠. 자, 우리 메서드 선언을 해가지고 계산기를 하나 만들어 보긴 하죠. 이번에는 JSP가 아니라 캘크 3.JSP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여기 선언 시작이죠. 멤버 변수 선언하고 메서드 선언합니다. 멤버 변수로 넘버 1, 넘버 2, 리절트, OP 이런 네 가지가 필요했죠. 그리고 메서드 선언으로 캘큘레이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드는데 그 결과는 정수형으로 반환하게 해줬습니다. 뭐 내용은 클래스 선언 거랑 똑같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까지 이제 선언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스크립트 릿을 통해서 이제 걔네들을 처리해 주는데 입력으로부터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request get method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어 왔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데 .equals 자, 이게 equals 우리나라 말로 하면 equal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같다. 저희가 원래는 참조형의 경우에는 같다 같지 않다라는 게 연산자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C# 언어에서는 참조형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링에 같다, equal, 같지 않다, not equal, 그 느낌표 equal 이런 게 들어있었죠. C#의 특징입니다. 원래는 참조형의 경우에는 같다, 같지 않다 연산자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바는 거기에 좀 더 충실합니다. 그래서 같다라는 문자가 같다라는 걸 얘네들은 그런 연산자가 없어요. 문자열에 대해서는. 그래서 같다는 걸 비교할 때 equals라고 하는 연산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request.get method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post 방식이거나 get 방식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걔네들이 equal to post 그러면 post 방식으로 왔을 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post 방식으로 왔을 때 오퍼레이터 읽어내라. 이건 이제 이미 익숙하죠. 그 우리 입력 태그에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풋 태그의 결과를 가져와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request.get 파라미터 넘버원은 인풋 태그에서 우리 그 넘버원에 해당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값을 가져와라. 그리고 정수로 바꿔라 그랬네요. 그래서 일단 값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ML 태그들이 시작이 됐네요. 자, 폼 태그. 폼 태그는 뭐라는 거죠? 입력을 처리해주기 위한 게 폼 태그라 그랬어요. 그죠? 폼 태그는 입력을 처리해준다. 자, 폼 태그에서 입력 처리해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값을 지정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입력 값을 전달해주는 방식, 두 번째는 동작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처리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동작을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현재 내 페이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그걸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액션은 빠졌습니다. 메서드에 포스트라고 해준대요. 포스트이기 때문에 get post equals get method equals post 했을 때 그 위치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넘버 1, 오퍼레이터 넘버 2라고 하는 요 이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값이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서버민 누르면 이제 동작이 이루어질 거예요. 동작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위쪽에 클래스 선언과 똑같은 선언부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는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계산된 결과는 이제 표현식을 통해서 calculate 메서드를 실행을 해서 그 메서드의 결과를 화면에 찍으라 그랬네요. 그러면 앞쪽에 선언부에 있는 요 메서드, calculate 메서드에 있는 내용, 반환값이 정수형이죠. 정수형으로 반환해주는 이 내용들이 실행해서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처리해주는 그 결과들은. 그렇지만 이 방식에 따라서 선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클래스를 정의해주고 그리고 그 클래스에 정의된 내용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표현식. 표현식은 꺽쇠 %equal이라고 하는 얘가 표현식입니다. 얘네들은 간단한 데이터 출력, 메서드를 호출해서 메서드의 결과를 출력해주는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표현식은 변수에 들어있는 값 혹은 메서드 실행한 그 계산된 결과 결국 그 메서드 호출하면 결과 하나가 날아오겠죠. 만약에 리턴 값이 없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거는 리턴 값이 존재해야만 우리 변수에다 담을 수 있죠. 그런 형태만 표현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표현식은
여기 안에 있는 게 코드, 자바 코드랑 비슷하지만 세미콜론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표현식은 out.print ln으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간단하게 메소드 호출하거나 변수 출력하거나 사칙 연산, 문자 연결합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간단한 연산들은. 그래도 간단한 연산을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로 나오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현식보다는 표현 언어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데 표현 언어는 우리가 10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표현식을 널리 이용합니다. 표현식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메소드 호출할 때는 꺽쇠 퍼센트 이퀄 그리고 메소드 이름 써주면 돼요. 얘네들은 반드시 반환값이 있어야 된다. 자, 변수를 출력할 때 꺽쇠 퍼센트 이퀄 그리고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 이때 쓰면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문자 이걸 결합해서 출력을 해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현식을 이용해서 시분초 출력하는 내용을 한번 구현해 보기로 하죠.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시간은 몇 시 몇 초입니다. 이렇게 구현하고 싶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달력을 캘린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캘린더는 java.util.calendar 속에 들어있어요. 이 캘린더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지시어는 여기에 이렇게 따로 구분해도 상관없다 그랬고 여러 번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랬죠. 자, 얘네들은 스크립트릿인데 스크립트릿은 안에 있는 것들이 자바 코드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캘린더 클래스를 이용해서 C를 만들어라. 그리고 캘린더 클래스의 get instance를 실행을 해서 걔네들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C를 이용해서 hour of day에 해당되는 하루 중에 시간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와라. 분에 해당되는 거 가져와라. 초에 해당되는 거 가져와라. 그래서 hour, minute, second에다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식에서 percent hour 그러면 이게 hour 변수에 들어있는 게 출력이 되겠죠. 표현식으로 변수에 있는 내용, 표현식으로 minute 변수에 있는 것, 표현식으로 second 변수에 있는 것 이렇게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분초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출력을 해줄 수 있죠. 스크립트릿이 마지막이었구나. 스크립트릿은 자바 코드를 기술할 수 있는 부분이고 JSP의 가장 특징입니다. 초기의 JSP는 전부 스크립트릿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스크립트릿 사용을 가급적 하지 말자 하는 게 최근의 추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JSP 내에 코드들이 화면 코드 요소들이 섞여 있으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네들을 사용하지 말자. 걔네들 사용하면 유지보수 문제, 협업 문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JSP의 가장 큰 특징이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스크립트릿입니다. 그리고 MVC 패턴에 따라서 웹 프로그래밍 할 때 보통 JSP 뷰 역할을 하고 표현 언어, JSTL,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UI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은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크립트릿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지만 JSP에서 스크립트릿을 모르면 JSP를 아는 거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내용은 이래요. 그냥 꺽쇠 퍼센트 꺽쇠 속에 있는 요 내용들이 자바 코드들이에요. 이 자바 코드들을 그냥 그 안에 넣어주면 되는 게 스크립트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SDL에 테스트라고 넣어주고 여기에 저기 포분을 통해서 I 값을 0부터 9까지 찍어주라. 그러면 그냥 여기에 찍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바 코드를 넣어주는 게 스크립트릿이죠. 자, 스크립트릿 테스트. 자, 그냥 포문을 이용해서 9까지 찍어주는 거. BR 태그는 엔터 태그에 해당되는 거 알죠? 그래서 1 치고 엔터, 2 치고 엔터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넣으면 이렇게 1부터 9까지 값이 이제 찍히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 스크립트릿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표현식이나 이런 것과 혼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아주 요게 웃기는 부분들이에요. 자, 포문은 스크립트릿으로 쓰고 여기에 출력하는 것은 표현식으로 쓰고 다시 닫아주는 거 스크립트릿으로 쓰고 이렇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사용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게 여기 스크립트릿의 특징입니다. 아까 전에는 자 스크립트릿 시작 끝이었죠. 얘네들을 줄 단위로 나눠서 자 얘는 반복 구문 스크립트릿 닫아주는 거 스크립트릿 안에 출력하는 것은 표현식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전 과제가 하나 있네요. 자, 선언과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1부터 n까지 합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위쪽에 5번 위치 한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언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번 위치에다가 선언을 통해서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것들을 코드를 좀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7번 위치에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최대 값을 화면에 얘는 선언을 이용해서 합구하는 거, 여기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최대값 구하는 거, 그리고 여기 폼 태그를 이용해서 이 위치에 내용을 최대값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하고, 여기에서 입력된 것들을 스크립트 이용해서 최대값 구하고, 그 값을 여기에 얘 호출할 때 불러서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단계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표현식을 이용해서 그 결과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계산에 사용할 최대값을 입력하고 입력 누르면 걔네들이 전달돼 가지고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0의 값을 줬네요. 0의 값을 줬더니 계산이 안 됐겠죠, 당연히. 아마 제대로 된 값을 주면 계산이 될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10까지 했던 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오리고 난 게 아니라 아깝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10 넣고 하면 55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보면 되겠네요. 오늘은 이제 JSP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들, 기본적인 문법은 주소 처리하는 거, 지시어 처리하는 거, 페이지, 인클루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액션에 해당되는 거, 인클루드, 포워드, 빈저 클래스의 액션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언, 표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립트잇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봤네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저기 짧은 시간에 살펴봤지만 앞으로 저런 것들은 우리가 수시로 얘네들을 쓰기도 하고 쟤를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들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쭉 한번 해보기로 하죠.